숙종이 즉위를 한 때는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이라는 커다란 두 전쟁이 끝난 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인조나 이제 네. 현종대보다는 확실히 많이 안정된 시기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청이 남명을 제거하고 나서 네. 조선에 대한 공물을 대폭 줄여준다던가 오. 아니면은 조선을 감시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는 그 빈도수도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물론 3번의 난이라고 하는 청에서의 굉장히 큰 반란이 일어났을 때는 조선을 이제 의심하는 경향이 강해지긴 했지만 이 역시 난을 종식시키고 나서 다시 안정화됩니다. 그런데 당시 숙청은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오랑캐는 100년 지탱할 윤세가 없다라는 전망이 있어서 정이 멸망할 경우 북방 지역을 침입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시아의 그런 역사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네. 지금의 우리가 이런 통시적인 역사를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전쟁이 없었잖아요. 병자호란 이후에 예. 19세기 아편 전쟁이 있기까지 네. 동아시아에서는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오. 실제적으로는 안정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숙종 개인으로 봤을 때 당대를 정말 안정된 시기라고 생각했을까라고 한다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인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양난 때에 실제적으로 군사적인 도움을 받았던 명나라가 이미 멸망한 상황이어서 그렇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없었는데 양난을 일으켰던 청이 북방에 있고 일본이 남방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우리 씨가 질문을 하셨던 그 오랑캐가 100년을 지탱할 수 없다. 즉 청나라가 이제 조만간 망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멸망시킬 그 국가가 바로 몽골인데 예. 몽골하고 청이 약간 긴장 관계가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에서 아마 숙종은 불안한 그런 심리적인 불안한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속담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이 정도 있죠. 되겠네, 그죠? 네, 예, 두 나라가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투게 되면은 그 불똥이 네, 이제 조선으로 조선으로 갈 튈 수도 튈수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예. 자,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국경을 제대로 정하고 여기가 우리 구역이야라고 좀 확고하게 선포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본하고 울릉도 독도를 두고 이때부터 사건들이 좀 있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1693년에 네. 동래부 출신 이제 어부 안용복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울릉도에 그날따라 이제 조업을 하던 중에 많은 그 일본인들이 네. 이곳에 와서 불법 조업을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다툼이 벌어졌겠죠. 네, 네. 근데 이미 이제 그 수는 어부들이 이제 일본 어부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안용복 일행을 강제로 송환을 해간 거예요. 아, 오히려 잡아갔어요? 네. 그래서 안용복이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었어요. 그래도 해하지는 않았네, 다행히.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말도 통하지 않았을 텐데도 네네. 불구하고 자신의 정당성과 그다음에 그 일본의 그런 이제 강제 연행에 대한 부당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히 항의하면서 이게 이제 막부로까지 보고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막부에서는 결국 이제 울릉도가 조선 영토이니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만두자 하는 그런 이제 서계를 보내게 되는 거죠. 이 서계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공인된 문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서계를 받아냈다는 건 굉장한 사건이었죠. 그러네요. 네. 근데 여기서 해방권이 나타납니다. 누구예요? 어딜까요? 누구예요? 대마도입니다. 아, 네. 왜냐하면 대마도? 네, 불법 조업을 방해를 하면 가장 곤란에 처할 그 섬이 바로 대마도거든요. 대마도구나. 네. 네. 네, 그래서 대마도에서 이 문서를 가로챕니다. 그래서 위조를 하는데 그 문께 뭐라고 넣냐면 이제 울릉도라는 말 대신에 다케시마라고 하는 대죽자에다가 섬도자를 써서 죽도라고 하는. 그때부터 나왔구나. 네, 다케시마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케시마라는 일본 지명을 쓰고 네. 그래서 울릉도 조선 어민의 네. 그런 출하를 이제 금지시키는 네. 조항을 여기다 넣게 되는 완전 거죠. 반대되는 내용으로 바꿔버리네. 그렇죠. 세종년간에는 여러 네. 환국이 있었잖아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다행인지 모르겠지만은 영의정이 남구만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 국가의 수장답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입장을 취했는데요. 울릉도와 너희들이 말하는 죽도는 당연히 동일한 섬인데 이게 그렇죠. 어느 나라, 우리나라 땅이고 그다음에 네. 너네 나라 땅이라는 게 말이나 되냐. 말장난이지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이것은 네. 하나의 조선 땅이기 때문에 네. 이건 우리 조선 땅이 분명하다는 걸 네. 밝힌 겁니다. 그러네.
어쨌거나 안영복이라는 분이 굉장히 큰 일을 하셨네. 말도 잘 안 통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일본어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울릉도 이랬을까? 어떻게 네, 했을까? 그 되게 궁금해. 안영복이 외관에서 일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좀 때부터 일본어를 좀 일본어를 네, 할 줄 동네에 알았어요. 외관이 있었거든요. 네. 음. 중요한 네.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1693년 이후에 네. 강제 연행이 된 다음에 네. 1696년, 그로부터 3년 뒤죠. 음. 이때 당시에도 버젓이 일본 어선들이 와서 울릉도 해역에서 조업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안영복은 굉장히 강하게 이제 항의를 하면서 네. 그 일본 어선들을 끝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자발적으로 과거에 이제 연행됐었던 도토리현, 다시. 오키노시마까지 이번에는 가게 됩니다. 잡혀간 게 아니라 그쵸? 쫓아간 거네. 네, 자발적으로 쫓아간 거죠. 근데 이 똑똑한 안영복이 뭘 들고 갔냐 네. 하면요. 조선 지도를 들고 갑니다. 여기에 바로 조선 강역에 울릉도와 독도가 버젓이 있다, 그려져 있다라는 걸 밝힌 거죠. 네네. 어떻게 보면 민간 외교를 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네네네. 네, 대단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역사 강의 영상이 궁금하시면 아래 주소로 더 많은 강의 영상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